안녕하십니까, 무지개 클린입니다. 제가 올해 초 알아둬도 써먹을 땐 없지만 세상살이 도움되는 가스보일러 구조와 원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가스보일러는 원리를 안다고 해서 개인이 부품을 구해서 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상 제목을 알아둬도 써먹을 땐 없다라고 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알아두면 써먹을 때가 많은 기름보일러 구조와 원리입니다. 기름보일러는 그 특성상 부속을 구하기도 쉬운 편이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이 직접 수리도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보일러 원리에 대해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미리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가정용 기름보일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번 가스보일러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지금 도표 보이시죠? 맨 위에 보일러가 있고 그 하위에 상향식 보일러 그리고 하향식 보일러가 있는데 상향식은 1층에 보일러를 두고 2층을 난방하는 방식이고 하향식은 보일러보다 아래에 있는 바닥을 난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보일러는 하향식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향식 보일러 하위에 저탕식이 있고 순간식이 있는데 저탕식은 대표적으로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면 되고 순간식은 가스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저탕식 기름보일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로 기름보일러에도 컨덴싱과 일반적인 기름보일러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은 컨덴싱이 아닌 일반 기름보일러입니다. 여기서 잠깐 순간식 보일러와 저탕식 보일러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때그때 필요한 물만 바로바로 데우는 걸 순간식이라고 하고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많은 양의 물을 미리 데워 두는 걸 저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탕식의 대표적인 게 기름보일러며 저탕식에는 기름보일러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열 보일러, 화목보일러, 심야전기 보일러가 있으며 가스보일러 중에도 귀뚜라미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가스보일러지만 저탕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드리지만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가정용 기름보일러에 한정된 내용이며 무지개 클린은 보일러 설치나 수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지개 클린의 주 업무는 보일러 난방 배관 청소와 분배기나 밸브 교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에 올라온 여러 보일러 관련 영상을 참 많이 봤습니다만 유독 기름보일러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모두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전 20년 30년 전에 보일러를 배우신 분들이랑 비교적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의 차이도 있을 거고 세월의 차이에 따라 설치 방법이나 유행하는 트렌드가 바뀐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다?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진짜 보일러에 대해 전혀 공부도 안 하시고 정말 어깨너머로 배우셔서 엉터리로 보일러를 설치해 놓은 경우도 종종 봐왔습니다.
네. 무지개 클린이 하는 일이 난방 불량을 해결하는 것이다 보니 난방이 안 되는 현장에 가보면 네, 겨울 시즌 동안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왜 이렇게 설치했나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보일러 옆에 네, 배관을 철거를 하고 다시 네, 설치를 해드려서 네, 난방 불량이 해결되는 경우도 네,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 제 블로그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네, 거기 댓글창에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보시면 난방 불량을 해결하시는데 뭐 약간이나마 네,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 보일러의 기본 원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서 네, 물을 가득 담아서 기름이나 네, 가스로 네, 물을 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으로 물을 데우면 기름 보일러, 가스로 물을 데우면 가스 보일러가 되겠죠. 지금은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이라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네, 올려뒀지만 네, 오늘 설명은 어디까지나 기름 보일러입니다. 기름 보일러. 자, 기름이든 가스든 네, 불을 켜서 이 양동이에 물을 뜨겁게 데운 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위아래에 구멍을 내고 배관을 연결한 다음에 네. 이 순환 펌프를 달아서 네, 물을 방에 깔린 네, 그 방바닥에 깔린 배관으로 흘려서 다시 이 양동이로 돌아오게 만들면 그게 바로 보일러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지금 이 양동이에 담긴 물은 네, 자, 이 양동이에 담긴 물은 네, 모욕물이 아닙니다. 네, 모욕하려고 데우는 물이 아니에요. 이 양동이에 담긴 물은 오로지 바닥 난방에 네, 사용되는 물이며 모욕물, 즉 온수에 관한 설명은 예, 조금 뒤에 다시 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양동이의 물은 바닥 난방에 사용하는 물이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방바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순환 펌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순환 펌프를 위쪽이나 아래쪽 한 군데에만 설치를 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네, 순환 모터, 네, 순환 펌프 설치 방향에 관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교재나 블로그, 유튜브를 참고하고 또 현장에서 봐왔던 경험을 토대로 분명하게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네, 보일러 사진 보이시죠? 이 양동이처럼 위아래 배관이 있고 위쪽에는 난방 출구, 아래쪽에는 난방 환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난방 출구란 뜨거운 물이 보일러에서 나가는 거고 난방 환수란 네, 나간 물이 밖을 돌아서 다시 보일러로 돌아오는 통로를 네,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순환 펌프에 관한 네,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순환 펌프 네, 윌로 PH045M이라고 하는 온수 순환 펌프입니다. 그 외에도 한일이나 네, 한일 펌프나 경동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에서도 온수 순환 펌프를
판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윌로 이 펌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온수 순환 펌프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진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있고요. 이 화살표 방향대로 이 전원 연결 지금 보이시나요? 이 전원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연결하든 간에 이 화살표 방향대로 물이 흐른다는 뜻이겠죠. 자, 이 순환 펌프를 난방 출구, 난방 환수 어느 쪽에 설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순환 펌프를 난방 출구, 난방 환수 두 군데 모두 설치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난방 출구, 난방 환수 중에 한 군데에만 설치를 해야 하며 둘 중 어느 곳에 설치를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설치 위치가 아니라 순환 펌프 방향이 중요합니다. 위쪽 난방 출구에 순환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이 순환 펌프 화살표 방향은 보일러에서 방으로 나가는 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난방 환수 쪽에 설치를 하는 경우 보일러에서 방에서 보일러로 들어오는 쪽으로 화살표 방향이 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굳이 난방 출구, 난방 환수 중에 순환 펌프를 어느 쪽에 설치하는 게 더 나은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상대적으로 식어진 물이 들어오는 난방 환수 쪽에 설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순환 펌프도 기계이다 보니 높은 열에 오래 노출되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으니 뜨거운 물이 나가는 난방 출구보다 식어져서 들어오는 난방 환수 쪽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방 출구 쪽에 설치를 하면 모터 수명이 약간 짧아질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물을 내보내는 곳과 빨아들이는 쪽보다는 내보내는 쪽에 설치를 하면 물 흐름이 조금 더 낫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가끔 현장을 보면 순환 펌프 방향을 방금 제가 설명한 것과 반대로 설치된 현장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엔 제가 설명한 순환 펌프 방향은 틀렸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재 내용이랑 보일러 설치 설명서 그리고 수많은 설치 현장을 봐온 제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니 판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순환에 큰 문제만 없다면 사실 제가 설명한 방향과 반대로 설치를 해도 효율은 좀 떨어지겠지만 난방은 됩니다. 이건 이 보일러 내부에 대류 현상과도 연관이 있는데 대류 현상으로 인한 물 흐름보다 순환 모터가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방향이 어찌되었든 간에 물 흐름에 문제만 없으면 난방은 됩니다. 대류 현상에 관한 설명 역시 이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제 블로그에 관련 내용 링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 펌프 설치 방향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팽창 탱크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걸 보충수 탱크 그리고 시스턴 탱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팽창 탱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창 탱크, 팽창 뭐가 팽창한다는 거죠? 물이 난방에 필요한 물을 끓이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럼 물이 열을 받아서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부피가 늘어난 만큼 이 부피도 일종의 압력이라서 이 부피 압력이 해소될 공간이 필요하죠. 만약에 보일러 내부를 이렇게 밀봉을 하고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보일러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팽창 탱크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하는 거고, 이 팽창 탱크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이 난방 출구 쪽에 보통 설치를 합니다. 그래야 보일러 내부에 뜨거워진 물의 부피 압력이 요 나가는 쪽에 바로바로 해소가 되겠죠. 물의 부피가 늘어난 만큼 팽창 탱크에는 그 물이 뜨거워진 만큼 물수위가 올라갔다가 또 물이 식어지면 다시 내려갔다가 요런 식으로 물의 압력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동 보일러나 귀뚜라미 보일러 설명서를 보면 경동 보일러는 난방 출구 쪽에, 귀뚜라미는 난방 환수 쪽에 이 팽창 탱크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많은 설치 현장에서는 보통 난방 출구 쪽에 팽창 탱크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귀뚜라미 보일러 설명서에도 환수 쪽에 설치하라고는 되어 있으나 설명서를 잘 보면 압력 방출관이라고 해서 이건 난방 출구 쪽에 팽창 탱크하고 연결하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뭐 이것도 참고 자료는 댓글 블로그 링크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온도에 따라 물수위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가끔은 팽창 탱크에 물이 넘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순환 모터가 뜨거운 요 안에 뜨거운 물을 방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이 안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하지만 이 순환 펌프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분배기 쪽에, 방으로 들어가는 분배기 쪽에 밸브가 막히면 뜨거운 물이 순환을 하지 못해서 팽창 탱크 쪽으로 물이 넘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순환 펌프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하거나 막힌 밸브 또는 분배기 전체를 교체를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배관 청소를 해서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무지개 클린이 주로 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가스 보일러에는 난방 필터가 있지만 기름 보일러에는 별도의 필터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난방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난방. 그리고 아직 설명하지 않은 게 있죠. 바로 모욕물, 즉 온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양동이 안에 담긴 물은 방바닥을 난방하기 위한 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스댄 배관을 지금 보시죠. 똘똘 감아서 이 양동이 안에 넣어두고 한쪽에는 수도랑 연결하고 반대쪽에는 목욕탕이나 싱크대 수전 아니면 요런 데 연결을 하면 어쨌든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을 하고 가동을 하면 보일러가 점화가 돼서 이 물을 끓이겠죠. 그러면 이 양동의 물도 데워지겠지만 여기 아까 한쪽엔 수돗물 연결한다 그랬죠. 수도를 연결하고 한쪽에는 목욕탕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안에도 물이 차 있겠죠. 수돗물이. 그래서 이 물이랑 이 안에 있는 물이랑 바닥에 난방하는 물이랑 같이 데워지겠죠.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온도 조절기에 보시면 온수 전용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어차피 난방할 때 온수가 같이 나오는데 말이죠. 근데 이거를 보일러를 항상 겨울에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운 여름에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찬물로 샤워하시겠지만 그래도 온수로 샤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 역시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샤워할 때는 따뜻한 물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에. 여하튼 여름에는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난방을 할 수는 없죠. 온수 쓰려고. 더운데. 그래서 온수 전용 버튼을 누르면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난방물과 온수물을 같이 데우기는 하지만 난방은 이 순환 모터가 돌아야만 뜨거운 물이 방으로 들어가서 난방이 되겠죠.
그래서 온수 조정 버튼을 누르면 이 순환 펌프가 작동을 안 해요. 네, 그래서 보일러 내부에 물만 끓이지 요 순환 버튼 작동이 안 되니까 보일러 내부에 있는 그 온수관을 통해서 온수물만 데워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온수물은 이 한쪽에는 아까 수도랑 연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수도 계량기에서 나오는 그 수압에 의해서 이 샤워기 쪽에서 물을 틀면 수압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해서 샤워기 쪽으로 물이 나가고, 그리고 나간 물이 다시 보일러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하수구를 통해서 하수구로 빠져나가죠. 반면 난방에 쓰는 물은 이 순환 펌프에 의해서 물이 순환을 하고, 수압이 아니라 계량기 수압이 아니라 이 순환 펌프에 의해서 물이 순환을 하고, 그리고 방바닥을 돌아서 식어진 물은 다시 보일러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계속 같은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일러 배관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일러 내부에 관해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EV 전체를 버너라고 합니다. 버너.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화실에 기름이 잘 탈 수 있게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송풍기, 그리고 기름통에서 기름을 쪽쪽쪽쪽 빨아 올려서 화실 쪽으로 이렇게 뿜어주는 전자펌프, 그리고 그 기름통에 기름을 빨아들일 때, 전자펌프가 기름을 빨아들일 때 기름통에 기름이랑 수분이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을 제거해주는 오일 여과기, 오일 필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화실에 그 스파크로 점화를 시켜주는 점화 트랜스, 그리고 이 점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해주는 화형 감지기, 이걸 광전관이라고 하고 빛을 감지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난방물이 담겨 있는 본체, 이거를 드럼이라고 합니다. 드럼. 그래서 이 드럼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해주는 저수위 센서, 그리고 물이 얼만큼 뜨거운지 물 온도를 감지해주는 온도 센서, 뭐 수온 센서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 드럼통, 본체 통이 너무 과열이 되면 안 되니까 이 과열을 감지하는 과열 방지 센서 등이 있습니다. 회사나 모델에 따라 부속 위치나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감안을 하셔서 오늘 내용 보시고,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 기름 보일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류에 관한 내용까지 오늘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관련 내용은 블로그에 링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일러 본체, 드럼 내부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일러 아래에 기름이 불이 붙어서 점화되는 화실이 있고, 이 화실에서 나온 열이 한 통로로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연관이라고 부르는 여러 개의 굴뚝을 통해 열이 빠져나가고 위에서 합쳐져서 연통으로 해서 바깥으로 최종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연관 안에는 플레이트라고 해서 열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도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거기까지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손대기는 어렵겠죠. 자, 어쨌든 화실에서 불이 붙는 화실에서 여러 개의 연관을 통해 열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난방물과 접촉 면적을 넓혀서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사탕을 그냥 빨아 먹으면 아주 오랫동안 먹을 수 있지만 이빨로 잘게 깨서 먹으면 금방 녹아서 없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겠죠. 그리고 요즘 기름 보일러는 거의 대부분 스텐으로 만들어진 보일러가 대세라서 보일러가 터지는 일이 드물지만, 예전에 기름 보일러들은 철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세여가지고 요런 철로 만들어진 보일러들은 연식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철이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보일러 내부에 연관이 깨져가지고
이 화실 쪽, 그러니까 버너 쪽으로, 불 붙는 버너 쪽으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그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거를 뭐 흔히 이제 보일러가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경우는 수리는 안 되고 네, 보일러 자체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일러 구조와 원리에 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리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영상도 길어지고 또 오늘 내용은 어차피 구조와 원리에 대한 내용이라서 수리에 관한 거는 어쨌든 제 블로그 링크 오시면 거기에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 뭐 잘 숙지하시면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 기름보일러 쓰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